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 출전에 맹활약했습니다. 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랭스와의 리그앙 2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PSG는 이날 경기 무승부로 2위 브레스트와의 격차를 10점 차로 유지했습니다. 랭스는 리그 9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이강인이 최전방을 구성하고 중원은 카를로스 솔레르, 워렌 자이르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가 나섰다. 포백은 리카 에르난데스, 루카스 베랄두, 다닐로 페레이라,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성했다. 골문은 케일러 나바스가 지켰습니다. 원정팀 랭스도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스리톱은 모하메드 다라미, 우마르 디아키테, 이토 주냐가 나섰다. 중원은 마르샬 무네트시, 테디 퇴마, 발렌틴 에도아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진은 티볼트 대 스메트, 유니스 압데라미드, 엠마누엘 아그바도, 토마스 포케트가 자리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예반 디우프가 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날 경기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강인과 하무스, 바르콜라 등 팀의 유망한 자원들로 공격진을 꾸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3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 복귀 이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강인은 직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음바페의 득점을 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날 선발 출전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이번 랭스전에서 PSG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도 한글 유니폼을 입고 이강인이 선발 출장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PSG가 기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5분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닐루가 머리로 마무리했으나 골대 옆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PSG는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7분 하키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소유권을 잃으며 넘어졌고 디아키테의 패스를 받은 무네트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PSG는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5분 이강인의 프리킥에 이은 바르콜라의 헤더 패스를 하무스가 머리에 맞췄지만 공이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PSG는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17분 하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건드렸는데 공이 압디라미드를 맞고 그대로 랭스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PSG는 불과 2분 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된 역전 득점이었습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우측에서 공을 잡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중앙으로 전달했습니다. 공은 맞고 그대로 하무스 앞에 떨어졌습니다. 하무스는 이를 지체 없이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를 뒤집은 PSG는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가 전진을 통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이강인의 킥 이후 이어진 공격이 위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PSG의 공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자 랭스가 반격했는데요. 전반 45분 패스가 하프라인부터 그대로 PSG 수비 사이를 쇄도하는 디아키테에게 연결됐습니다. 디아키테는 침착하게 오른발 슛으로 PSG 골문 구석을 찌르며 다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은 두 팀의 2대2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에도 PSG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PSG는 전방에서 좋은 연계를 통해 랭스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견제도 강해졌습니다. 후반 3분 이강인을 향한 강한 태클이 들어갔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랭스도 반격했는데요. 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이토 주냐가 머리로 맞춰 중앙으로 전달했으나 공은 높게 뜨며 골대 위로 날아갔습니다. 이강인도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직접 돌파에 성공한 이강인은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투입과 함께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격진에 자리했던 이강인은 후반 28분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투입되자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겨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바페의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는데요. 후반 39분 음바페는 페널티 박스 좌측에서 공을 받아 망설임 없이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으나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후반 45분에도 덴벨레가 역습을 주도해 페널티 박스 우측을 돌파했고 이후 컷백 패스로 음바페에게 내줬다. 하지만 음바페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두 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 풀팀을 소화하며 유효 슈팅 2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공 소유권 회복 5회 등 전방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6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득점을 기록한 하무스의 7.5점보다 높은 팀 내 최고점 평가였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는 하무스가 7.6점으로 1위였고 이강인이 7.4점으로 2위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현지 팬들은 이제 나바스와 작별할 때야. 이게 프랑스 챔피언십 수준인데 PSG는 걸어서 경기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도 결국 우승을 차지한다. 라며 불만족스러움을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리그앙의 수준이 낮게 느껴졌는데 이런 랭스를 압도하지 못하는 PSG는 더욱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강인 선수는 정말 제 몫을 다하고 있었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110만 구독자의 대형 축구 유튜버는 이강인의 맹활약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강인의 투입은 마스터 클래스였어. 우리가 원래 알던 이강인의 실력을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그 자체였어. 바르콜라 대신 돌아온 이강인은 미쳤어. 음바페한테 한 어시스트도 미쳤어. 음바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이강인의 원터치 패스는 장난 아니었어. 이강인의 교체는 만점이야.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 하나 하고 압박도 열심히 해줬고 상대 선수 제치고 패스도 잘 뿌려줬고 탈압박도 잘했어. 우리가 이강인한테 원하게 바로 이런 거야. 라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PSG의 압박이 다소 느슨해지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기였어.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팀은 예상대로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음바페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이강인의 패스는 주옥 같았어. 두 번째 골로 이어진 패스가 만약 메시 있다면 해설자들이 1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거야.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해설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 과소평가되었어. 정말 환상적인 패스였다고. 이강인은 10분 만에 쿠보에게 자신이 최고의 아시아인임을 보여줬어. 이강인이 돌아왔어. 지단의 전성기 때도 이런 플레이는 못했어. 와, 이 선수 정말 잘하는구나. 디마리아도 이런 패스는 못했어. 정말 최고였어. 여기에 지난 23일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가 손흥민을 영입해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강인 이적이 성공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며 이강인 영입으로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 PSG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영입에 2천만 유로 한화 약 288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 마케팅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적이었다면서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자 PSG는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 이강인은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올 시즌 이후 PSG와의 계약이 만료되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확률이 높습니다. PSG는 음바페의 빈자리를 손흥민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손흥민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한화 약 865억 원까지 준비를 끝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여러 매체들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손흥민 PSG 영입설이 보도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관심 또한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ESPN은 알 이티하드는 이적료 6천만 유로와 보너스를 포함한 오프닝 비드를 통해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개인 계약으로는 4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 한화 약 1,730억 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이적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구단 측에서 발동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상황입니다.